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지금 장기국채 투자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걸 한번 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장기 금리의 중요한 요소들, 앞으로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는 시리즈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장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호재, 그다음에 악재,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리즈물로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장기 국채 투자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될 부분은 현재 지금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QT 중단 시점이 당연히 이제 장기금리 쪽에서는 호재로 작용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재정 지출에 대한 축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를 다 이행하려면 뭐 6조에서 7조 달러 정도 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지출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로는 뭐 IRA 법안에 대해서 좀 변경이라던가 폐지라던가, 아니면 뭐 칩스 법안, 아니면 헬스케어 쪽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게 금리 쪽에선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국채 발행을 그만큼 덜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큰 호재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도 은행주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게 은행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은행 규제가 완화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SLR 규제겠죠. 그게 21년도에 SLR 규제가 완화가 되었던 게 폐지가 되면서 대형은행이나 뭐 상업은행들이 더 이상 국채를 자산에 편입시키는 그 비중이 제한이 걸려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만약에 그 SLR 규제를 좀 정리를 뭐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당연히 상업은행 쪽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수급이 기대돼서 호재로 넣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용시장의 냉각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딱 나타나는 게 구인 배율. 실업자당 구인, 일자리 수를 봤을 때 그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파월이 얘기했던 1.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고용시장 냉각과 관련돼서 좋아 보이고, 뭐 당연히 실업률이 튄다고 하면 그것도 금리 쪽에서는 내려올 수 있는 호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GDP 하향, GDP가 지금 굉장히 높게 프라이싱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칠해 놓은 부분이 좀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냥 이렇게 색깔치 안 칠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영향 줄 수 있는 부분. 뭐 가령 GDP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2.8 뭐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그게 엄청 높은 수준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 2%만 나와줘도 되게 좋은 건데 2.8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GDP는 내려오면 내려왔지 올라갈 윗방향으로의 룸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환율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높게 튀면은 해외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외환 시장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달러로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유가증권 상태로 보유를 합니다. 뭐 국채를 산다던가 그런 식으로 예, 그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채권 상태로 보유를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정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달러 입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롤오프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달러 상태, 현금 상태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국의 외환 시장에다가 언제든 달러를 투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많이 튀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안정화를 취하게 되면은 해외의 중앙은행들이나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수급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 발작. 요거는 최근에 와가지고 소파 금리, 레포 시장에서의 금리가 IORB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문제로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도 살짝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호재, 뭐 악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QRA 발표. 요거는 이제 1월 31일에 진행이 될 텐데,
뭐 제가 이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재무부의 부채에서 단기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1% 정도 되는데 권고치가 15%에서 20% 사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1%포인트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15에서 20 중간값 17 정도만 18% 생각을 하면은 3%포인트 정도 초과된 상태입니다. 현재 재무부의 부채가 35조 정도 되니까 3%포인트면 1조 달러. 1조 달러의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으로 롤오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언제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또 내년 2분기 QRA 발표 때 약간 약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BTFP 만기 도래. 요거는 내년 3월 11일에 BTFP가 종료가 됩니다. 만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50bp 9월에 인하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엊그제 인하 한 번 더 진행을 하면서 BTFP 현재 금리는 고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게 75bp 시장 금리가 내려와 있음에도 여전히 쓰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데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년 3월에 가면 만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장기 국채가 매물로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BTFP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게 다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지펀드의 공매도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끝날 때는 드렁켄 밀러가 이 쇼포지션 청산했다라고 선언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계속 잔존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는 감세 정책이 의회에 상정될 때 지금 트럼프가 뭐 법인세 같은 거 줄인 감세한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1월 20일에 이제 정권 위임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의회에 상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뭔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장기금리 쪽에 좀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실제로 감세 정책이 입법이 되면은 요때 또 다시 장기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매우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는 부분. 지금 PCE 같은 경우에도 2.7까지 내려와가지고 3개월째 2.7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던 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째 지금 2.7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게 돌아서 나가는 그런 재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부분이 장기 금리 쪽에서는 좀 상승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명목 GDP가 인플레이션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행하는 지표인데 명목 GDP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역OT,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이거는 뭐 월러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현재 연준의 밸런스 시세 장기 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MBS 채권처럼 불안전 자산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채권 위주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국채 위주로 하고 싶다. 그 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기물인 MBS와 장기 채권을 단기 채권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말과 동일한 건데, 그 부분도 사실 장기 국채를 팔고 단기 국채를 편입시킨다는 거니까 매물출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 금리에는 안 좋게 작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열거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발행될 부분은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뭐 누가 메신저가 장기금리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그런 결론보다는 요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용이 될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좀 펀더멘털한 부분을 다루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QT 중단 시점과 단기 자금 시장 발작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메인은 QT 중단 시점에 대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QT가 22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로 총 950억 달러, 월 950억 달러씩 감축하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현재 편입되어 있는 MBS 채권들이 이게 만기에 도래해야 롤오프 하면서 감축을 진행하는 건데 현재 MBS 채권 들고 있는 게 다 만기까지 한 10년도 넘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감축되는 부분은 월 15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 사이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도치예요. MBS 채권 최대 350억 달러를 롤오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MBS 채권의 만기가 길다 보니 롤오프 되는 물량이 없고 그냥 진짜 리파이낸싱을 위해서 스스로 롤오프 하는 물량 150억 달러 정도가 월 감축이 진행되어서 실제로는 750억 달러가 양적 긴축이 되었었다. 근데 올해 6월에 QT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국채 쪽에서 350억 달러 감축이 발생이 됐습니다. 해서 250억 달러씩 지금 감축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MBS 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 대부분 10년 이상이에요. 제가 그 밸런스 시트 들어가 봤는데 10년 이상입니다. 그냥 아예 없어요. 이 만기에 도래하는 게. 그래서 보면은 여전히 실제 진행되는 거는 150억 달러 정도 진행이 돼서 월 400억 달러 정도. 그래서 기존에 750억 달러씩 되던 게 400억 달러 정도로 많이 감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언제 중단이 되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보시면 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게 24년 4월에 발행된 23년 공개시장 조작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 공개시장에 이제 뭔가 이렇게 QT를 한다던가 QE를 한다던가 하는 거를 보통 뉴욕 연준이 메인으로 담당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금해 4월에 보통 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공개시장 조작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요게 23년도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공개시장 조작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4월 뉴욕 연준에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게 이게 좀 정리를 한 건데 요약을 하면은 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명목 GDP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이거 좀 불편하네요. 명목 GDP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12%일 때 QT를 절반 감축하겠다. 11%일 때 QT를 종료하겠다. 10%일 때 QE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정해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올해 4월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5월 초에 FOMC에서 절반으로 감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져 있어요. 높은 지준 상태와 낮은 지준 상태로 두 개의 상황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준비금이 몇 퍼센트일 때 QT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2%일 때 QT 절반으로 감속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요게 이제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월 1일부터 QT 감속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나운스를 준 거는 5월 초에 있었던 FOMC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 어, 이 24년 1Q 발표가 됐을 때 12%에 깔짝깔짝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고 24년 2Q가 발표가 됐을 때 지급준비금이 12%를 하회하는 게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Q부터 QT 감속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급준비금이 12% 하회를 할 때 QT 절반으로 감속하겠다라고 한 거를 실제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이 차트에서 긁어왔을 때는 현재 24년 3분기 속보치가 나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 비중을 산출을 해보면 11.2%입니다. 11%부터 QT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11.2%예요. 그러니까 거의 도달을 한 거죠. 요건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왜 내려가고 있냐면 보시면 뭐 당연히 QT 영향도 있지만 밸런스 시트에서 부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요 세 개 군에서 RRP 쪽은 이제 거의 올해 다 앵꼬가 난 상황이었고 보시면 TGA가 굉장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TGA가 계속 쌓고 있어요. 그 값을. 그러다 보니 QT 진행되는 거에다가 TGA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RRP 쪽에서도 심지어 방출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 지급준비금과 이 명목 GDP의 비율을 했을 때 11.2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GA를 쌓다 보니. 그래서 TGA 향후 계획을 봤을 때도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 7천억. 그러니까 지금 얼마 있죠? 8,400억이니까 어, 앞으로 두 달, 12월 말까지 1,400억을 방출하겠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결국 방출되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지급준비금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내년 3월 말, 내년 1분기가 끝날 때는 8,500억,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1,500억을 쌓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급준비금에서 TGA로 1,500억이 이양될 거란 얘기인데, 그럼 월 500억씩 어떻게 보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럼 QT 얼마? 400억. QT 400억이랑 TGA에서 내년 1분기에 월 500억씩 되니까 이거는 지급준비금이 월 900억 달러씩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내년에 QT 종료 예상 시점을 산정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 일단 올해 12월 FOMC가 12월 중순에 하나 예정이 되어 있고 1월 FOMC가 1월 말에 하나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DP 발표되는 거 보면은 요 3분기 발표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1월 말에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요 내려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한 0.5%포인트씩 내려오고 있죠. 다음 분기께 발표가 되면은. 어차피 지금 발표된 3분기 속보치는 또 이제 뭐 잠정치, 확정치 앞으로 두 번이나 더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GDP가 발표되는 거는. 그래서 4분기 속보치가 나올 때가 갑자기 GDP가 딱 뛰어오르면서 요 지급준비금과 GDP 비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가 발표되냐? 1월 말. 1월 말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될 때 갑자기 저게 또 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상컨대 우리가 이 24년 1Q 12.3 발표가 됐을 때에서 24 2분기 속보치가 발표가 될 때 11.7%, 12에서 11로 내려갈 때 QT 감속이 됐어요. 근데 요거를 어나운스 했던 게 5월이란 말이에요, 5월. 그럼 FOMC 진행이 되는 5월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QT 감소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지를 보면은 24년 4월 25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GDP 발표 일정. 그러니까 올해 GDP 발표가 된 거를 보면은 24년 4월에 발표된 24년 1분기 속보치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 데이터. 그러니까 그 FOMC가 진행이 될 때는 24년 1분기 속보치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12% 위에 있을 때 벌써 FOMC에서 감소를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감속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FOMC에 들어갈 때 그들이 들고 들어간 데이터가 뭐였냐면 요걸 들고 들어갔다고요. 응? 도형 채우기 없음. 빨간색. 이 데이터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직 11점대로 안 내려, 그러니까 12를 뚫고 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5월 초에 QT를 감속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됐으니까 12가 뚫렸겠구나라고. 이 위에 시나리오 있죠? 12가 뚫리면 QT 절반 감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속을 할 때 들고 간 데이터 자체가 이미 12가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했을 때 12가 뚫렸겠구나 할 때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지금 어때요? 지금도 보면은 11.2니까 앞으로 발표되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24년 3분기 속보치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FOMC가 언제 있어요? 12월 19일이니까 3분기 GDP 잠정치까지 보고선 12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발표되는 그러니까 12월 중순 와중에도 지금 계속 GDP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때 예, 여기 요 다음 더 진행이 되면은 외삽해서 생각해 보면 10일이 뚫릴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월 FOMC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QT 중단하겠습니다. 양적 기조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보다 확실한 거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숫자로 지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12월 말에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연준의 밸런스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산군에서 왼쪽 대변에서 QT가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 거. 지금 11월이니까 두 달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00억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부채에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800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봅시다. 그럼 지급준비금이 현재 3조 2,740억이 있고 지금 재무부 TGA에 8,420억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정치가 올해 말에 7천억입니다. 그럼 재무부는 7천억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420억이 되겠죠. 역내포에 있는 자금은 사실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겠습니다. BTFP 상환되는 부분도 제외할게요. 둘 다 뭐 그러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 둘 다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 TJ가 줄어드는 요 1,400억, 그 다음에 이 자산군 쪽에서 마이너스 800억이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620억이 추가돼야 됩니다. 플러스로. 해서 12월 말에 예상되는 지급준비금 잔액은 3조 3,340억입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GDP 3Q 속보치의 29조 3,500억에서 11%가 뚫릴 때 QT가 중단되기로 됐는데 3조 2,300억 달러보다 높죠. 1,000억 달러 높습니다. 이 속보치를 가지고 한다고 쳤을 때 어차피 뭐 잠정치가 나오더라도 크게 변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4분기, 지금 4분기잖아요, 사실. 4월 말이라는 게. 근데 GDP는 후행 지표예요. 그 분기가 끝나고 두 달이나 지나야 확정치가 나와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실질적인 GDP는 분명히 문제가 됐을 텐데, GDP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문제가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어요. 저희 뭐 하나 꼽히면 해야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1%가 3조 2,300억 달러인데 하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TGA 쪽에서 1,400억 달러를 방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서 29조라고 했을 때 GDP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때는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3조 2,300억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1월입니다. 1월. 1월에는 GDP 1월 말에 GDP 4Q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삽을 한 거예요. 이게 GDP 명목 GDP 가지고 3Q랑 4Q의 증분을 외삽했다고 보시면 돼요. 3,500억 달러 증가했었는데 3,500억 달러 추가를 하면은 GDP가 바뀝니다. 29조 7천억 달러로. 29조 7천억 달러의 11%면 요 3조 2,670억 달러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분모가 올라가요. 그럼 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어떤 대차대조표의 변화가 있냐? 한 개월, 1개월이니까 양적 긴축 1개월이니까 마이너스 400억 찍힐 거예요. 그럼 부채 쪽에서도 마이너스 400억이 찍혀줘야 되는데 보시면 오히려 TGA 쪽에서 분기 말까지 목표가 8,500억 달러입니다. 그럼 월 500억 달러씩 쌓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플러스 500억이 돼버려요. 영내포 제외한다고 쳤고 보시면 지급준비금이 마이너스 900억을 해줘야 대차대표 양쪽이 맞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900억을 지급준비금을 쳐주면
어, 보시면 제가 지금 지급준비금 전 24년 말 거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지금 3조 3,440억, 40억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900억을 때리면 3조 2,440억이 됩니다. 어때요? GDP 사큐 속보치 대비해서 한참 하회하게 되죠. 230억 달러 하회하게 되죠. 벌써 1월 말만 예상을 이렇게 가정치를 넣고 해봐도 11%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이미 티박 자료 발표가 됐을 때도 어, 내년 1분기 말에 8,500억까지 TGA를 쌓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 이거는 무조건 하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떠냐? 내년 FOMC 일정을 봤을 때 11월 28일에 하는 게 굉장히 아이디얼해 보이긴 해요. 제가 그냥 이 가정치만 넣어봐도 벌써 12월 1월 28일에 어나운스를 하는 거죠. 25년 2월부터 QT를 중단하겠습니다라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긴 합니다. 28일이고 1월 말에 발표되는 4분기 GDP 속보치를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아이디얼하죠, 이때. 이때 어나운스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미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는 두 달이나 뒤에 확정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속보치 3Q께 나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도 사실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지금부터 두 달이 더 흐른다? 그러면 사실 11% 하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 외삽해 보세요. 여기. 지금 기울기 쭉쭉쭉 빠진다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보통 0.4%포인트, 0.5%포인트가 한 분기에 빠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미 11.2%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0.5%를 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1% 충분히 터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해서 사실 다음 분기에 다음 FOMC에서 QT 중단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QT 중단하겠습니다라는 걸 어나운스하는 게 굉장히 예, 이상적이다 보여집니다. 그렇게 1월 FOMC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러니까 늦어도 1월에는 무조건 발표할 것 같다. 근데 12월에서도 발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절반으로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그들이 들고 갔던 자료가 12.3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딨어 이거? 5월 초에 발표했잖아요. 5월 초에 FOMC가 있었잖아요. 근데 24년 1분기 속보치 발표가 된 게 속보치를 들고 갔죠. 1Q 거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1Q 거. 1분기. 1분기가 어땠어요? 12.3%. 요걸 들고 갔단 말이에요. 12.3일 때 들고 들어가서 6월부터 감속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월에 FOMC에서 어나운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게 5월 FOMC에 감속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QT가 지금 월 400억씩 절반으로 감송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발표된 23년 공개시장 조작 보고서를 봤을 때 그들이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한다고 치면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준비금 12%에서 절반 감속한다고 했는데 12%에서 절반 감속을 했고 11%가 되면 QT 종료가 된다고 시나리오를 알려줬는데 지금 11.2%로 굉장히 11%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급준비금이 2조 2,740억이 있는데 이거 그냥 계산을 해보더라도 QT가 앞으로 월 400억씩 줄어드는 부분, 앞으로 두 달 줄어든다고 했을 때 800억, 그다음 부채 쪽에서 지급준비금 현재 요만큼이 쌓여 있는데 TGA 잔고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정치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 1,400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준비금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얼마? 600억 달러가. 그래서 600억을 추가했을 때는 3조 3,300억이 되는데 요렇게 지금 속고치와 11% 비중을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지급준비금이 1,000억 달러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적어도 11월에 갔을 때는
또 TGA 잔액이 3월 말 잔액이 8,500억으로 오히려 증가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 500억 달러씩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1월 말에는 마이너스 900억 달러의 지급준비금이 감소가 발생이 되는데 보시면 3조 2,440억 달러가 예, 1월 말 잔액으로 예상치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1월 말에는 GDP 4Q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 그 증분 그대로 외삽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29조 7천억, 29조 7천억이 12%가 3조 2,67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참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서 11% 하회가 발생이 된다. 1월에는. 그래서 늦어도 1월 FOMC에서는 QT 중단이 발표가 될 것 같다. 12월에도 발표되는 게 충분히 아이디어란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5월에도 12.3%에서 12가 뚫렸다고 예상을 하고선 1월에 QT 감속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12월에 발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늦어도 1월에는 그들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무조건 QT 중단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자금 시장도 뭐 한번 볼게요. 이 보고서에 요 얘기도 있어요. 예, 페드가 정하는 페드 펀드 레이트 요게 있는데 요게 IORB와 스프레드를 본다. 그다음 소파 금리랑 IORB의 스프레드를 본다. 이런 게 있는데 요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치. 그러니까 IORB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작년에. 근데 보시면 최근에 이거 제가 들고 온 겁니다. 23년 9월부터 제가 쭉 들고 온 건데 보면은 IORB를 이렇게 간당간당 터치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다 분기 말 아니면 반기 말 아니면 연말 이럴 때만 이렇게 약간 튀어 올라가가지고 IORB를 닫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IORB를 완전 뚫은 게 있었는데 그건 또 9월 말에 분기 말에 한번 또 이렇게 뚫고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방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다. 그냥 분기 말 효과 때문에 잠깐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도 또 다을랑 말랑 했었는데 보시면 또 내려왔죠. 그래서 요것도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당연히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계속해서 트래킹은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늘처럼 요거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정리된 걸로 시리즈물로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유, 돌려 죽겠네. 3시 반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들 최근에 막 이렇게 뭐 좋아요도 많이 해주고 댓글로도 많이 의견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신나가지고 진짜 주말 내내 저 주말에 계속 3시간씩 잤어요. 아마 오늘도 얼마 못 자고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여러분 생각하는 좀 다른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논 거로 든 거에 뭔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좀 빈틈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좀 더 보완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랑 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끔 이런 영상 계속 최대한 자주 제작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요랑 구독 뭐 이런 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런 거 요즘 많이 해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또 재미있어야 또 이런 거 하죠. 재미있으니까 진짜 이거 뭐 해봐야 뭐 돈도 얼마 안 돼요. 멤버십은 뭐 당연히 엄청, 고맙긴 하죠. 근데 뭐 지금 있는 인원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광고 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이거 영상 하나 올리면 한 3천 원? 4천 원 이렇게 올라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드는 거는 진짜 이틀,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약하면은 요즘 진짜 막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주 또 시작할 텐데, 여러분 또 파이팅 하십시오. 저번 주에는 진짜 변동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막 많은 게 좀 지나간 상태니까 11월 11일이 되네요. 빼빼로데이 잘 보내시고 들어갈 때 와이프 위해서 뭐 빼빼로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시리즈로 계속 앞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